저는 사운드 아트를 하고 있는 장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 계속 그림을 공부하는 도중에 우연히 미디어 아트 수업을 접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배웠던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요. 뭐 영상, 사운드 등등이 있었는데 특히 사운드라는 매체가 소리와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공간의 물성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는 점이 너무너무 신기했고 특히 소리가 움직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관객들에게 직접 물리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점이 너무나 신기하고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매체가 되겠구나 라는 점이 흥미로워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재료로 작업을 하고요. 오랜 시간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의 소음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소리라든지 사람들이 조깅하면서 달려가는 소리 또는 뭐랄까요? 분주하게 걸어가는 소리 또 사람들의 사소한 수다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고 또 마음에 들면 녹음을 하고 그 사운드 샘플링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또는 재편집해서 다시 필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요. 민복진 작가님의 조각 작품과 드로잉 작품을 먼저 접해볼 기회가 생겨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품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가면서 가족 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저희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하고 완성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저를 키우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듣지 않았고 예술가가 된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아서 많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의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비슷한데요.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이걸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부끄러움도 굉장히 드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평판과 평가를 주더라도 나는 이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고 이 작품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가 지는 것이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관객과 비평에 좋은 평가를 받든 그렇지 않든 소외당하든 예술가는 내가 끊임없이 창작을 하고 내가 만들어낸 작품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 그 끊임없는 움직임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각과 회화 작품들은 민복진 작가에게 어떤 대답도 말도 해주지 않지만 그 작품들이 세상에 완성되어 나온 이후부터 그 작품들에게 또 사랑을 온전히 민복진 작가는 돌려받지 않았을까? 그런 사랑의 순환 작용 그런 것들을 저도 소리라는 매체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공기를 밀어내는 작용으로 듣는 사람,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움직임, 무브망 그런 것들을 소리로 특히 일상에서 나는 사소한 소리들의 모음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들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사랑하기에는 설거지 소리,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 고무장갑이 삐걱삐걱 대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또 가만히 있을 때 들리는 바깥 소음들, 집안에서 이렇게 부단히 일을 할 때 들리는 바깥 소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몰래 들어가져 있고요. 또 그런 사운드들을 직접적으로 차용해서 샘플링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전자음악의 프로세싱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소리들이 있습니다. 민복진의 쌍 커플일 텐데요. 포스터에도 나와 있고 메인 이미지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일단 두 사람이 함께 걸어나가는 움직임, 민복진 작가의 무브망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와중에 생기는 네거티브 스페이스, 빈 공간, 그런 것들이 어떤 가능성, 새로운 시작, 다가오는 미래, 그런 설레임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생각이 되었어요. 굉장히 작은 구멍이지만 많은 것들을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부분, 민복진 작가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정말 결정적인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2023년 2월에는요, 저의 1년간의 작업물을 모아서 재편집하고 다시 후반 작업해서 완성된 앨범이 미국에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앨범의 발매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또 2023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앨범 발매를 목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월에는 공연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김리윤 시인님과 또 무브망 조각의 선에 같이 참여해주신 조양 작가, 이단 작가님, 그리고 저 셋 합동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 낭독, 그리고 라이브 사운드, 조향,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열심히 기획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각 재료를 미디어로 사용해서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김이단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언어로 설명되는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어로 세상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언어나 이성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더 알고 싶어졌고, 그것이 감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각하기 어렵고 모호한 감각인 후각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조향 기술을 공부하고 아시아의 향 문화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후각의 영역을 공연 예술에 접목시키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작업이 크게는 퍼포먼스와 설치로 나뉘는데요.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사운드나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왔는데, 같은 시공간에 있는 관객분들에게 후각 감각을 공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명하게 의도한 냄새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발향 방식을 정하고, 그 현장에서 발향할 향을 고르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주된 부분이에요. 반면에 설치 작업의 경우에는 이 후각 감각을 어떻게 시각화하거나 공간에 설치할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조향 작업을 합니다. 조향 작업은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몇 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조향이 다 된 후에는 이 원액을 적절한 용매에 섞고
유형의 형태로 만들거나 어딘가에 도포를 하거나 분사를 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무브방의 감각은 일단 조향은 민복진 작가님의 주된 주제, 사랑을 주제로 해서 기조를 잡았고요. 그리고 단단한 덩어리의 부피감이나 차가운 재료의 질감이나 유려한 조각의 선이나 이런 조형적인 특성들을 후각적으로 변조를 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6개월여의 전시 기간 동안 공간에 일정한 농도로 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향 기기를 사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조향 과정이 다른 기존의 작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 작업의 단서를 찾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조향 작업이라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이 작품들의 주제, 인류애라든지 가족에 대한 사랑, 모성애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큰 가치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자칫하면 되게 피상적이거나 전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작가 민복진이 그리고자 했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평생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었을지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품뿐 아니라 작가 연보나 인터뷰집이나 관련 평론 글들을 참고하면서 단서를 찾아 나갔습니다. 저는 조각 작품 중에서는 꿈이라는 작품이 가장 꿈에 빠져있는 그 감각을 촉각적으로 재현이 된 것 같아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로잉 작품 중에서는 그 미술관에서 미공개된 작품들을 몇 점 보여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동료 작가분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회포를 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듯한 드로잉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저는 가장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고 와닿았습니다. 이 작품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일단은 민복진 작가님의 대부분의 작업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모성애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계신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족애나 인류애나 어떤 모성애나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어떤 동료애나 어떤 꿈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촉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더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최근에는 후각적인 감각에 몸을 부여해서 어떻게 유형화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후각적인 요소와 조형적인 특성을 결합해서 좀 작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